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작은 월급 봉투를 큰 시드로 만들어 드릴 수 있게끔 세 가지 수익 봉투 열심히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부터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훈풍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마이크론의 급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반도체 종목들 요새 반등이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반도체 투톱은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는데 온디바이스 AI, 뉴로모픽 반도체, CXL 테마까지 반도체 종목들의 급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알 수가 있으실 텐데요. 브로드컴이 제2의 엔비디아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보도가 되면서 어제장부터 반도체 종목들이 들고 오는 훈풍은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CXL 이쪽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확인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종목들 대응이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한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반도체 훈풍이 2025년에도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정도인지 아니면 기술적인 반등 정도에 그치는 건지 이에 대한 이야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도 뜯어보시죠. 네, 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삼양식품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 공장을 증설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신고가를 또 한 번 경신을 해냈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불닭볶음면에 대한 인기가 식지를 않고 있습니다. 불닭볶음면에 대한 인기로 3분기에도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분기 기준으로는 실적이 약간 꺾이는 모습도 보여줬죠. 그리고 4분기의 전망치도 분기 기준으로는 소폭 깎인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캐파가 증설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캐파가 증설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은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면 삼양식품 더더욱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들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쪽에 이렇게 증설을 하게 된다면 밀양 2공장에서 만들어내는 불닭볶음면을 미국으로 또 유럽으로 수출을 시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삼양식품에 대해서도 그리고 음식료 섹터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뒤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수익 봉투의 키워드 챙겨보시죠. 편입주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밸류업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에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된 새로운 종목들 5가지 종목이나 추가가 됐습니다. KB금융,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KT 여기에 현대모비스까지 추가가 됐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의 반응은 미적지근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편입이 되면서 달라질 것이다. 주가의 분위기는 확연히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최근에 코스피 지수와 대비해서도 KRX 지수에서 가장 크게 하락한 대표적인 은행 지수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KRX 은행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달 들어서만 7% 넘게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지수 가운데 하락률 2위에 오르게 되면서 은행 종목들 힘을 잃고 있는데요. 밸류업 지수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뒤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3가지 키워드 열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주식 매토의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강좌와 추천 종목들까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투자자문의 박성재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양대 증시는 흔들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참 전국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다고 해도 외국인들의 셀코리아는 끝나지 않다. 이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심지어 코스피 지수에 외국인들이 7천억 원을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계속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되게 찝찝한 네.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제 지난주 월요일 시장 폭락 이후에 계속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난주부터 반등이 나온 이유는 그 이제 주말에 탄핵 표결안에 대한 국회 통과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랐는데 어쨌든 그게 일정이 지나갔기 때문에 재료는 소멸이 됐고요. 지금 현재 주가 위치를 보면 계엄 사태 때문에 빠진 부분들은 다 메꿔져 올라왔습니다. 다만 여기서 외국인들은 이제 시장 지수가 올라오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매도를 했다라는 점인데요. 이게 이제 정책 리스크가 이게 다 해소가 된 거냐라고 봤었을 때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국회에서는 이제 탄핵 표결안이 통과가 됐지만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재판관 공석 자리를 다 메울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재판에 대한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오늘 변호사를 통해서 의견을 밝혔어요. 그 내란죄에 대해서 이것들은 성립이 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이야기를 한 만큼 이렇게 조금 의견 충돌이 갈리는 부분들이 외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지 않은 그림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트럼프 당선인이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이제 외교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좀 적극적으로 커넥션을 갖지 않겠다라는 의도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이제 직무대행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뭐 육군 참모총장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장관이라든지 높은 직위, 고위 간부직의 공석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불안정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때의 어떤 그런 사례처럼 만약에 이제 헌법재판관 소까지 가서 재판이 좀 표결로 이제 재판이 완전히 탄핵 통과로 이제 결론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네. 6월이 이제 선거예요. 그러니까 긴 기간 동안에 사실 이제 외교가 조금 문제를 볼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지 않은 시각으로 자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환율 같은 경우들도 쉽게 조금 진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좀 안타까운데 더 안 좋은 또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는 어쨌든 단기적인 정책 이슈는 지나갔고요.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매크로 이슈의 또 상관관계가 시장이 좀 짙어질 것 같은데 FOMC가 또 수요일에 그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에 반도체 업종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마이크론 실적도 대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FOMC에서 저는 이게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가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자국 우선주의 형태의 어떤 그 정치적 스탠스를 계속 가져갈 것 같고요. 그럼 리슈어링 정책이 더 가파라질 수 있다. 네. 그런 전망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지표 연말로 갈수록 소비 지표도 좋아지고 물가 지표도 다시 반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환율이 떨어질 요인이 없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매수 참여도가 굉장히 저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과 상관계수가 있는 이제 종목들을 보지 말고 옥석을 가려라. 이게 제가 2주 전부터 계속 이야기 드리는 거거든요. 그대로 조금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제 공약주를 소개를 드리는 종목들이 오늘도 이제 보니까 4종목이나 목표가에 또 달성을 했어요. 다 리뷰를 드릴 수도 없어서 오늘 3종목 리뷰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거를 제 감으로 골라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어떤 제 이제 기법에 해당되는 주식들, 종목들을 제가 선출해서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약주도 이제 방송 말미에 소개를 드리겠지만 이런 시장에서도 옥석을 가릴 수 그럼요. 있는 네. 방법을 제가 또 오늘도 무료로 지표도 공유 드리고 또 강의를 또 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많은 인사이트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전국 불안정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챙겨야 되는 매크로 변수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참 독특한 단어가 시장에서 떠올랐죠. 매파적 금리 인하, 전도표 부분을 본다면 앞으로는 좀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나올 수가 있다. 신중한 스탠스를 보일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그에 대한 경계감도 시장이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풀어주셨습니다. 이 점 참고를 하시면서 오늘도 3가지 키워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반도체 훈풍
훈풍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쪽의 훈풍을 삼성전자는 다 피해가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특히나 1조 4천억 원 정도 규모를 팔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훈풍에도 이렇게 반도체 투톱이 엇갈리는 이유가 일단 궁금하고요. 오늘 나오는 반도체 종목들의 급등이 앞으로 지속이 될 수 있는지 이건 어떻게 보실까요? 예, 우선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삼성전자가 계속 부진해요.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오늘 좀 반등을 해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삼성전자에서는 좀 매도세가 멈추지 않는 게 되게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슈를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오늘 반도체주들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이제 마이크론과 이제 브로드컴의 급등이 지금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과 브로드컴은 약간 좀 상관관계가 적은 것 같아요. 마이크론도 이제 5%대 상승을 했고 브로드컴은 이틀 연속 두 자릿수대 퍼센테이지 상승을 보이고 있거든요. 브로드컴 내용을 그래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좀 지켜볼 일입니다. 엔비디아는 좀 빠졌는데 브로드컴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이유가 엔비디아처럼 어떤 자체적인 AI 칩을 개발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 빅테크 고객사에 맞는 칩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이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키워드를 우리 시장에서도 조금 가지고 와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업종을 바라볼 때. 왜냐면 지금 AI가 좀 대표적이에요. 왜냐면 AI 회의론, 거품론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AI 솔루션으로 인해서 현재 이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 없다라는 회의론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뭐 이제 챗GPT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AI가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회사에서 AI를 개발을 하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넣어서 뭐 머신러닝을 통해서든 딥러닝을 통해서든 개발을 해가지고 모델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회사의 각기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점들, 다 다른 문제점들을 내가 만들어 놓은 AI 모델에다가 집어넣어서 억지로 해결 솔루션을 내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효용성을 보이지 못하는 건데 지금 이거를 잘 보여주는 그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팔란티어거든요. 네. 팔란티어 같은 경우 조금 독특한 게 개별적으로 그 온톨로지를 구축해서 그 회사의 문제를 학습을 하고 답습을 해서 개별적으로 커스터마이징 형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해줍니다. 이건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이제 러시아 전쟁에서도 증명이 된 사실이고요. 솔루션을 제공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전세 역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커스터마이징이 갖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큰데 이 브로드컴의 AI 칩을 이제 각 고객사마다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불필요한 비용을 조금 절감해주는 역할도 할 수가 있고요. 각각 이제 빅테크마다 원하는 정도의 크기의 뭐 칩도 다를 수 있고 성능도 다 요구하는 것들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스터마이징 시장에 굉장히 조금 부각을 많이 받는 것 같고 그것이 주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그런 거 좀 잘 봐야 되는 주식들이 있어요. 뭐 리동공업이라든지 이런 주식들, 커스터마이징 관련된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 좀 잘 봐야 되는데 큰 상관계수는 없습니다.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사실 우리 시장과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그 목요일 오전 6시 반이거든요. 네. 시간외로 이제 튀느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적이 마이크론 실적이 왜 중요하냐면 반도체 대표 기업들 중에서 가장 먼저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반도체 그 분기의 실적들을 가채점해 볼 수 있는 컨센서스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을 좀 발표를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근데 더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FOMC 변수입니다. 오늘도 마이크론이 올랐지만 우리 시장은 조금 부진했듯이 이런 어떤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 조금 무색해질 수 있는 게 FOMC인데 FOMC에서 금리 인하 0.25% 인하하는 건 거의 확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양적 긴축 시점, 종료 시점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미 옐런 재무장관이 단기채를 많이 발행을 했고 이제 1월이 되면은 다시 한번 부채 함도 협상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통화 유통 속도가 조금 꺾일 수가 있어요. 근데 양적 긴축 종료 시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면 통화량에 대한 문제까지도 발생하면서 유동성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에 더 큰 이제 타격이 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변수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시장과 상관계수가 높은 반도체 업종들을 지금 조금 보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드리진 않는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제가 포털 사이트에 치니까 삼성전자의 DS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전략회의를 여는 날이랑 공교롭게도 겹친다고 합니다. 보통 이 전략회의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전에 늘 전략회의를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 겹쳤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마이크론 실적에 좀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좀 만약에 실적이 잘 나오게 된다면 삼성전자 쪽으로도 훈풍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제 삼성전자 자체가 사업 자체가 구도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 실적이 조금 훈풍을 불러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했다시피 변수는 존재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마이크론이 5% 급등하면 네. 이렇게 마이너스로 끝나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없죠. 예, 2% 오늘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역상관을 갖긴 디커플링 되어 있는 이 상황이 조금 깨지려면 기본적으로 유동성 문제가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FOMC 내용도 같이 좀 잘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FOMC 내용과 함께 마이크론 실적 발표까지 목요일장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0221888566번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로는 삼양식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불닭볶음면 진짜 좋아하는데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하니까 또 이제 중국에서 공장을 증설한다고 합니다. 공장 증설이 이거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증설이 되면 결국에 다른 곳으로 수출을 더 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신고가를 오늘 갔다라는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삼양식품 앞으로도 잘 갈 수 있을까요? 예, 글로벌 브랜드 맵 로드맵을 좀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에서 이제 지금 유한화세를 설립을 해가지고 네. 중국 법인까지 이제 생산 법인까지 지금 이제 그 설립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중국 시장을 개통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소비 시장입니다. 주목을 좀 잘 해봐야 될 내용이고 개인적으로 삼양식품을 저는 지금 국내 대형주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기업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갖고 나왔을 때 놀랐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했을 때 네. 놀랐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그 외형 확장에 지금 굉장히 좀 발을 넓히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불닭볶음면 열풍이 상당히 좀 큽니다. 이게 네. 제가 어느 정도로 봤냐면 그 미국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어떤 그 어린 아이가 그 선물로 생일 선물로 파티. 네. 생일로 이제 불닭볶음면 맞아요. 까르보나라 마셨나요? 핑크색. 예, 그걸 받았는데 우는 그런 네. 감동을 받아서 우는 그런 장면을 봤어요. 쇼티지입니다. 지금 이제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미량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양이 이렇게 감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증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 3분기 그 실적 총계를 봤었을 때 이미 전년도 총 매출을 아득히 좀 넘어선 상황이고 특히 라면 쪽 매출이 굉장히 큰데 그중에서도 불닭볶음면 매출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유행으로 끝나진 않을 거예요. 이게 저도 불닭볶음면을 뭐 유행을 타가지고 좋아했던 게 아니고 저 한 10년째 좋아하고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좀 지속적으로 이 외형 확장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단순히 경기 방어주에서 성장주까지도 같이 겹치는 그런 그림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삼양식품이 PER이 한 포워드 PER이 5배 정도 받으면 적정 주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한 25배에서 저는 30배 받아도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 2년 뒤 컨센서스를 보면은 영업이익 기준 한 거의 5천억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포워드 PER 기준으로 봤었을 때 14배입니다. 2년 뒤 컨센서스 저는 20배 받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에서 50% 저는 더 올라가도 적정 주가다. 지금은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개인적으로 너무 좋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추세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삼양식품이 가장 지금 이제 대형주들을 좀 볼 것 같으면 가장 좋은 주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연말까지도 그리고 또 내년 초까지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주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삼양식품이 주가가 참 잘 갔던 게 밀양 2공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장이 건설되기도 전에 중국 공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 번 더 주가가 불을 타고 있는데요. 그런데 삼양식품 하면 가장 먼저 또 떠오르는 게 경기 방어주의 성격도 띠고 있잖아요. 물론 성장 섹터에 그런 기대감도 가고 있지만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음식료 섹터라던가 이런 경기 방어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쪽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금상첨화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경기가 어려우면 외식업 비중이 줄어들고요. 그죠? 식료품 가격 이쪽에 대한 매수가 그렇죠. 굉장히 좀 늘어나서 네. 경기 방어주가 상대적으로 효과를 보는데 지금 심지어 이런 불경기 상황에서도 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식이 사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럼 생각합니다. 다른 종목들도 다 같이 좋은 거예요?
특히 저는 삼양식품을 좀 특히 잘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기업들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빙그레나 이런 쪽도 저는 네.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만 수출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쪽도. 근데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 월등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대장주와 차등주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왕 볼 거면 대장주가 좋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까지 열어봤고요. 마지막 키워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입주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편입 기대감 상당했습니다. 은행 종목들 참 잘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4시 구간에 브리핑을 하는데 은행 종목들 참 많이 눈여겨봤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정말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KRX 지수 중에서 가장 좀 하위권에 있는 게 또 은행 종목들이라고 해요. 어제 KB금융이랑 하나금융지주가 편입이 됐는데 전혀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 밸류업 지수도 이제 보면 안 되는 쪽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이런 딱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뭐 KT 오늘 다 이제 새로 네. 또 편입이 됐어요. 편입이 됐는데 밸류업 지수 자체가 이 코스피 200을 딱 놓고 봤을 때 배당률도 좀 떨어져요. 네. 그리고 성장률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직 좀 매력도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밸류업 지수가 결국에 가려면 결국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들어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 국가의 저 기업들이 굉장히 밸류가 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인식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더 중요한 게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이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앞에서 이야기 드린 거랑 똑같아요. 유동성 문제와 이제 결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동성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조기 대선이 정말 열리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총선 이전에 밸류업 프로그램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정치적 아젠다가 이게 다시 한번 드러나려면 선거가 앞두고 있었을 때 이런 정치적 아젠다가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보통 26년도 이후에나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이번에 계엄 사태가 터지고 나서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어쨌든 지금 생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조금 보면서 수급이 조금 들어와 주는지도 이후에 조금 체크를 해보면서 보면 되지 않을까. 여기 조기 대선 여부가 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긍정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 물론 나쁜 쪽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아무래도 정권 교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이쪽은 아무래도 전 정권에서 드라이브를 건 만큼 그 피해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이제 사실 뭐 금투세도 그렇고요. 가상화폐 이제 세금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 지금 현재 야당 쪽에서 반대를 하던 부분이지만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수용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지금 일본의 사례를 우리는 봤을 겁니다. 그죠? 밸류업 강제적인 이제 성장 의무 공시를 제시를 함으로써 굉장히 좀 탄탄하게 올라가는 일본의 어떤 사례들을 봤을 것이고 우리 시장도 그거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지금 야당 대표 같은 경우도 그거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지면서 공감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편입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챙겨봤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들 조금 더 자세하게 챙겨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뜨는데요.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상단에 전화 나와 있죠. 022128-8566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시장은 FOMC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두드러졌는데요. 코스피는 1% 넘게 하락하면서 2,450선을 내주게 됐습니다. 그래도 오늘 개인들이 많이 담았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담은 종목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가장 많이 담은 종목으로 SK 하이닉스를 꼽았습니다. SK 하이닉스 오늘 2%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조금 다른 점은 삼성전자와는 다른 흐름을 보입니다. 사실 오늘 이 반도체주들의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가 들어왔는데요. 오늘 2%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늘 3% 넘는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점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전선주에 대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이 LS 일렉트릭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까지 오늘 1% 상승, 2%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전력 설비주들, 전력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점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현대해상, BNK 금융지주 이렇게 금융업종들에 대한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사실 이 편입이 되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편입이 되면서 기대감이 생길 법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흐름은 좋지 못했습니다. 다만 오늘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았다는 점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SDI 오늘 6% 넘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삼성 SDI 잠시 뒤에 코스피 기관 매매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현대차, 한미반도체가 또 강한 매도 흐름이 보였습니다. 네, 코스피에서 기관이 담은 종목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코스피에서 기관이 담은 종목은 외국인과는 조금 엇갈렸습니다. 가장 순매수를 많이 했던 종목으로는 삼성전자가 눈에 띄는데요. 사실 외국인은 SK 하이닉스를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롯데지주, 기아, HD 현대일렉트릭 전선주에 대한 수급 기관도 오늘 담았습니다. 삼성전기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오늘 순매도, 강한 매도가 들어왔던 종목들 중에 2차 전지주들의 흐름이 두드러졌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 이렇게 눈에 띄는데 모두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살펴볼 종목 2차 전지 관련주들입니다. 네, 사실 이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 BM, 이 에코프로 HM 같은 경우에는 오늘 50의 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또 추가로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등의 이런 2차 전지주들의 하락세도 눈에 띄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트럼프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혜택을 대폭 축소할 수도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 있는 이 2차 전지주들의 하락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점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담은 종목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은 어떤 종목들을 담았을까요?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았던 종목 중에 상위 종목입니다. 네, 코스닥에서 오늘 외국인은 JYP, 그리고 서진 시스템, 이 파크 시스템즈, 카페24, 이오테크닉스, 리노공업의 종목을 담았는데요. 네, JYP, 서진 시스템 이렇게 담았습니다. 매도한 종목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HLB, 삼천당제약, 오늘 사실 삼천당제약 9%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의 급등세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성 델타테크, 에코프로, 2차 전지의 약세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종목 서진 시스템입니다. 오늘 서진 시스템 사실 장중에는 4% 하락세를 보여줬지만 서진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재료가 굉장히 좋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미국의 스페이스X에 3천억 원 규모의 장비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얼마 전부터 계속 들어왔는데요. 오늘 외국인의 또 매수세가 또 강하게 들어왔으니까 앞으로의 이 흐름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 기관의 매매까지도 같이 살펴보고 가시죠. 네, 오늘 코스닥에서 기관이 담았던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오늘 기관이 담았던 종목은 가장 상위에 올랐던 리노공업이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계속된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실리콘2, 루닛, BHI, 네, 루닛, 휴젤, 카페24 이렇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 종목에는 여전히 에코프로 BM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한 매도세가 들어와서 오늘 7% 넘는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대주전자재료, HLB, 노머스가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였습니다.
예, 지금 이 시장에서 옥석 가리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옥석을 어떻게 가려내느냐, 그것을 오늘 한번 좀 배워봐야겠죠. 제가 준비한 기법,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자, 스마트 머니, 똑똑한 돈이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자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하진 않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제공받지 못한 정보와 재료를 기반으로 주포들이 저점에서 매수에 들어오는 돈, 그것을 스마트머니, 똑똑한 돈이라고 합니다. 똑똑한 돈이 들어왔을 때 우리도 같이 쫓아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이에요. 자, 그러면 뉴스가 나오기 전에 매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이냐? 제가 스마트머니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신호 받아가실 수 있는 거,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잠시 뒤에 안내 도와드릴 거예요. 이 신호가 포착되면 매수를 하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고요. 정말 이 신호가 그럼 모든 매집 물량, 주포들의 매집 물량을 다 잡아내는 거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통계적으로 제가 잘 만들어 놨어요. 길게 올라갔었던 주식들, 단연간의 데이터들을 모아놓고 저점에서 어떤 매집의 유형,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압축을 해가지고 알고리즘을 뽑아내서 포착이 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방송 최근에 2주만 보신 분들도 충분히 아실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만든 이 신호가 뜨고 그 이후에 거래량이 늘면서 올라가다가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는 이 패턴들을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뉴스보다 빠르게 저점 매수가 가능한 기법이다. 그래서 스마트머니 기법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전혀 손색이 없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자, 그러면 매매 포인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거 받아가셔서, 이 신호 받아가셔서 일봉 차트에 등록을 해놓으시면은요, 이 신호가 포착된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 포착된 날을 저는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주포들의 매집일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자, 실제로 이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직후의 거래량들이 늘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이유는 시작일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포착일 이후에 추가적인 매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후에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가게 되죠. 그럼 포착일이 나왔으면 언제 매수를 하면 좋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정을 기다리는 방법인데요. 자, 포착 캔들이 있어요. 이 캔들 저점 지점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위에서 놀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신호 포착일 그 종가까지 내가 장중에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퇴근하고 집에 오셔서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된 종목들 리스트업 해놨다가 이후에 고점, 포착일 당일 그 윗꼬리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난 이것도 너무 복잡하다 하시면은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포착일 이후에 정말로 이전보다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났는지 확인만 된다면 아무 때나 그냥 매수를 하셔도 된다 말씀드립니다. 거래량이 바로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우선 보류를 했다가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리스크 관리죠. 100%라는 기법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100%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기꾼이다 보시면 돼요. 자, 모든 기법은 100%가 없기 때문에 제가 손절 추세선 등록 방법도 신청 주신 분들에게 다 그냥 보내드립니다. 자, 등록을 하시면 이 추세선을 이탈했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만 대응을 하면 어떤 게 가능하냐? 되게 쉽죠. 간단한데 손익비가 좋은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 손익비가 좋다는 건 뭐예요? 자,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더라도 손실이 나왔을 때 손실폭보다 수익을 봤을 때 수익폭이 더 크다는 말이 됩니다. 그죠? 이제 손익비가 좋은 기법을 계속해서 이용을 하셔야지만 사실 이제 계좌가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수를 하면 조정이 나올 때마다 계속 추가 매수를 해요. 비중이 커지면 굉장히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본전 위치까지 왔을 때 정리가 계속돼요. 손익비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계속 거래를 하다 보면은 계좌 마이너스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손익비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다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시 종목을 통해서 제가 설명 더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시 종목은 태성입니다. 자, 국내에서 최초로 복합동박을 설비하겠다. 이게 5월 29일, 올해 5월 29일에 나오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계 최대 배터리 셀 업체 CATL이죠. 중국의 CATL사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이 복합동박을 설비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굉장히 큰 뉴스죠. 그러면 우리가 이 뉴스를 보고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우리 스마트머니 기법이 뭐라 그랬죠? 이 뉴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주포들이 매집할 때 우리도 같이 매수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재료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알 수 있었을 때는 5월 29일입니다. 그죠? 하지만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언제부터 알 수 있었을까요? 이 복합동박 설비를 결정하기 이전에, 이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전에 이사회에서 내부 회의가 굉장히 길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미 CATL사로부터 개발 의뢰를 받은 순간부터 이 내용을 미리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주포는 회사 내부 관계자냐? 함부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내부 관계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해관계자들 혹은 그들의 지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주포들이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저점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죠?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이 뜨기 전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잡아내줬다라는 사실이에요.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보면은 여기 이제 하얀색 네모박스 보이시죠? 이 구간이 5월 29일 전 페이지에서 보여드렸었던 복합동박 설비 뉴스가 나온 날이에요. 아이러니한 게 뉴스가 나온 날은 이날인데 뉴스 이전에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 내용 누가 알고 있다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스마트 머니 신호는 정확하게 한 달 전인 4월 29일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시죠? 이게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 뭐라 그랬죠? 매집의 시작일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작일 이전에 거래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시작일 이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죠. 즉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포착일부터 재료 발생일 사이에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난 건 뭐다?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했고 지금까지 끌고 왔어요. 그러면은 1000%가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거 다 못 끌고 가요. 자, 노란색 추세선이 손절 추세선입니다. 7월에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하더라도 200% 수익이에요. 근데 5월 29일에 오히려 악재가 떠서 손절 추세선 이탈을 한다? 마이너스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손익비가 어때요? 굉장히 좋죠. 자, 1000%, 10배가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뜨기 전에 사전에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기법이 뭐다? 스마트머니 기법이다. 요거 제가 무료로 그냥 다 보내드릴 거예요. 신청하신 분들. 직접 검증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서 다음 예시 종목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알테오젠입니다. 자, 히아루로니다제 원천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 변경 계약, 허색팀 바이오시밀러 임상 완료에 따른 마일스톤 청구 뉴스가 2월 22일, 2월 26일에 발생을 하게 돼요. 자, 청구와 계약 뭐죠? 양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계약이 체결되고 그 다음에 공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뒤늦게 전달이 됩니다. 내부 관계자들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재료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포들이 이 내용을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전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잘 잡아내 주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보면은 자, 이 하얀색 네모박스 표시 보이시죠? 이게 재료 발생이 내용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온 거예요.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이 내용이 나오기 전에 3번이나 포착을 해줬어요. 자, 최초 포착일. 자, 포착일 뭐라 그랬죠? 매집의 시작일이다 말씀드렸죠. 포착일 이전에 거래량이 없습니다. 근데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죠. 이럴 때 매수를 하면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초 포착일부터 재료 발생일 사이에 갑자기 늘어난 거래량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마지막 포착일에 매수를 하고 지금까지 끌고 왔을 때 400%가 넘는 시세가 나오게 됩니다. 자, 잡주가 아니잖아요. 코스닥 대장주입니다. 그죠? 시가총액 가장 높은 주식이에요. 이런 대표적인 주식이 저점에서 대형 뉴스가 나오기 전에 저점 매수가 가능한 기법이 바로 스마트 머니 신호고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PDF 파일로 상세하게 작성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신청 주신 분들에게 PDF 파일을 다 보내드립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고 성과를 아무리 보여드려도 제 말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법 그냥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직접 검증하시고 검증된 부분까지만 믿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성재 멘토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에 대해서 직접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02-2128-8566번 활짝 열어둘 테니까 이쪽으로도 많은 상담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최근에는 어떤 종목들이 포착이 됐는가 수익률 한번 만나보시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참 많은 종목들이 수익을 화려하게 내주고 있습니다. 12월 6일부터 신성델타테크부터 시작을 해서 제이션 시스템, HFR, 바이오플러스, LS 에코에너지까지 지금 이런 변동성이 강한 시장 속에서도 수익률이 두 자릿수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종목만큼은 반드시 리뷰를 하고 가겠다, 이런 종목이 있을까요? 세 종목을 조금 네.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목표가 달성이 너무 많이 나오고 맞아요. 있어서 제가 이제 공략주도 소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 이제 리뷰를 드리고 싶지만 네. 오늘 세 종목 리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은 저희 바이오플러스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죠. 이 종목 목표가가 7,700원 제시가 됐었고 수익률은 지금 현재 구간에 한 15%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제가 딱 요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스마트머니 신호에 포착된 종목들이 네. 10% 20% 가고 끝나는 경우들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예,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차 목표가에서 다 전량 수익 실현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 네. 좀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우선 그 HA 필러 사업이 지금 3분기부터 매출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 중국의 법인을 설립을 하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시장 업사이드를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의 경기 부양 이야기가 실제로 이번 FOMC, 미국의 FOMC에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은 그 이후에 좀 더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봐요. 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스마트 머니 신호를 좀 빨리 받아가시는 게 좋다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자, 보세요. 신호 포착일이 그 녹색 기둥 표시입니다. 포착일 이전의 추세를 보면은 거래량도 없고 하향 추세였어요. 근데 포착일 이후에 추세선을 깼다가 거래량이 늘어나는 지점이 이후에 다시 올라올 때거든요. 5,000원대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5,000원대 충분히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참 뒤에 한참 올라왔을 때 제 공략주를 소개를 드렸음에도 지금 랠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포착, 그다음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면은 이렇게 이후에 좀 호조세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간다. 이런 모델대로 진짜 정말 잘 가고 있는 좋은 기법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기법을 받아가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이오플러스 먼저 살펴봤습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신호가 포착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대의 상승세에서 그치지 않는 종목들, 그러니까 10%대 이런 수익률로는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종목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에코에너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목표가로 32,000원이 제시가 됐었고 수익률은 14%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끝까지 들고 가야겠죠. 당연히 더 갈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제가 앞에서 조금 놓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걸까요? 바이오 플러스 이제 2차 목표가. 목표가를 제가 제시를 안 네. 드렸습니다. 2차 목표가를 저는 8,500원까지 8,500원. 높여서 조금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S 에코에너지 조금 네.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제 전력망 쪽을 특히 좀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2025년이 되면 이게 쇼티지가 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에 경쟁적으로 지금 이제 구축을 하기 위해서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어요. 애플에서는 대만에 데이터 센터 구축을 한다라고 하고, 아마존은 202조 원을 15년 동안 해서 데이터 센터에 구축을 한다라고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155조 원, 151조 원이죠. 이걸 10년 동안 투자를 한다라고 해요.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면 결국에 변압기와 전선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네. 쇼티지가 여기서도 날 수 있는데, 미국은 전력망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전 사태가 막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같이 결합해서 봤을 때 저는 폭발적으로 단연간 계속해서 조금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연말까지 조금 기대를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다. 차트 보겠습니다. 항상 공식이 같아요. 추세가 기존에 별로 좋지 않다가 옆자리로 가다가 스마트 머니 신호가 12월 3일에 딱 뜨고 나서 어떻게 돼요? 뜨고 나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의 초입 구간을 이렇게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잘 잡아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래량이 늘어날 때 제가 공략주로 소개를 드렸는데 빠르게 1차 목표가 달성을 해준 모습이고요. 여전히 더 갈 여지가 크다라고 보고 2차 목표가를 저는 좀 높여드리겠습니다. 네. 36,000원까지 조금 높여서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S 에코에너지 1차 목표가로 32,000원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점 기준으로 32,800원 터치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높여서 2차 목표가로는 36,000원까지 홀딩해 보시고, 그때도 그냥 무작정 매도하는 게 아니라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0221288566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종목은 드론 관련된 종목이죠. 제이션 시스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드론 관련된 종목들 일부 반등이 나왔는데 제이시언 시스템도 목표가를 좀 높여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예, 당연히 더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모멘텀이 강하게 있다.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들을 잘 봐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네. 드론 쪽은 또 특히나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효율부 수장인 이제 일론 머스크의 입에서도 사실 이제 그 F-35 같은 그런 것들은 필요가 없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무인 드론으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재정 세이브가 정부 효율부의 가장 큰 핵심 과제이긴 하지만 충분히 조금 이런 쪽으로 드론 쪽으로 좀 지원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가족들이 이제 또 이제 드론 관련 회사 그렇죠. 부품 트럼프 장남. 예, 장남과 그리고 또 이제 장남이 네. 또 이제 지분 2대 주주로 이제 등록된 또 네. 드론 부품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섹터로 엮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모멘텀이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을 좀 특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월 20일에 본격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까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출범을 하면 우선 약간 이제 재료 소멸로 단기간 또 조정이 나올 수 있고 이후에 다시 좀 자리 잡히는 거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1월 20일까지는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네. 자, 똑같죠? 다 똑같습니다. 추세가 옆자리로 가다가 녹색 기둥 표시, 뜨고. 네, 스마트폰 신호가 네. 뜨면 이렇게 올라가요. 자, 똑똑한 돈이 들어오는 시작점을 이 신호가 잘 캐치를 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공략주를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 기법을 받아가시면 이 저점을 매수하기 정말 좋은 기법이거든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수익이 난다라는 것을 공략주로 소개해 드리고 증명을 드려도 직접 이용을 해보시지 않으면 체감이 안 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받아가셔서 검증을 해보는 게 답입니다. 제가 그냥 드린다고 하는데도 안 받아가시면 손해일 수 있다. 다시 네. 한번 말씀드리고 자, 이제 목표 주가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7,500원까지 한번 크게 높여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대응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리뷰 종목은 제이시언 시스템이었습니다. 목표가가 6,500원이었는데 앞자리 수가 바뀌었죠. 7,500원으로 목표가 상향해 주셨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제 6,7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오늘은 약간 쉬고 있는데 걱정 없습니다. 7,500원으로 좀 올려주셨기 때문에 이 종목도 홀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이런 종목들 좀 미리미리 알았더라면 내 HTS에서 직접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뜨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 접속해 주시고 0221285666번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추천주가 중요합니다. 오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자, 오늘 기존에 사실 추천 한번 드렸었던 공략주로 한번 소개를 드렸었던 주식인데 D&D 파마텍입니다. 오늘 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가니까 또 들고 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들어가도 괜찮은 거죠? 예,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네. 보고 사실 이제 지금 오늘 시장의 성격을 보면 개별주 장세였거든요. 사실 어떤 뭐 특정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개별 이슈가 조금 짙은 종목들이 시장이 조금 노이즈가 많은 상황에서 네. 더 부각을 크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동사가 또 저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씩 제가 준비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D 파마텍 같은 경우 게임 체인저, 비만약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위고비가 10월에 출시됐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굉장히 난리가 났고, 그때 이제 한번 피크를 찍긴 했어요. 근데 위고비라든지 제파운드 같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그 비만 치료제는 네. 주사제거든요. 주사 치료제인데 되게 좀 복잡합니다. 여기 왜냐면 또 주사를 가서 또 일일이 맞아야 되고 예약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D&D 파마텍이 지금 임상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는 경구용 치료제, 먹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간편하기 때문에 접근성도 쉽기 때문에 이게 상용화가 됐었을 때 굉장히 많은 저는 시장성을 보여줄 수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가 연내 진입을 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고 또 이제 내년 상반기 초에 어떤 임상 1상에 대한 초기 데이터를 좀 확인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이 있는 거죠. 모멘텀을 내년 초까지 조금 끌고 갈 수 있는, 이거 살아있는 이 기간이 좀 특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먹는 비만약 이게 이미 북미에서 첫 환자에 투여했다라는 소식이 최근에 전해졌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흐름들이 좋은 부분들이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결과 데이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한테 공개가 되기 전에 네. 회사 내부에서 이미 알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잘 되고 있으면 보통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 주포들이 또 매집을 하는 거래량들이 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또 신호가 잘 잡아내 주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D&D 파마텍의 어떤 주요 비만약 후보 물질이 꽤 있어요. 3가지나 있고 비만약 세계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클 것이다. 네. 이 골드만삭스 자료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한 번 더 제가 자료를 자세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왼편은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고요. 오른편은 미국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 예상 컨센서스입니다. 27년도부터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성인 비만율은 이게 조금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때만 해도 성인 비만율이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외부 이제 그 통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죠? 돌아다니는 것들을 조금 덜 하게 되고 재택근무화가 많이 됐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비만이 2030년도가 되면 성인 비만율이 50%가 넘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부가가치 산업이 워낙 잘 발달된 곳이다 보니까 재택근무화가 많이 돼서 성인들의 활동량이 굉장히 적어져요. AI가 이제 생산성을 많이 대체를 하면 더 심해질 거고요. 운전도 우리가 안 하는 시대가 로봇도 그렇죠.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인 비만율, AI 시장의 성장은 비만 치료제 시장의 성장과 또 같이 조금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주식들 모멘텀 강력할 수 있다. AI와 같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페이지 보면은 최근에 그 D&D 파마텍의 경영진이 스톡옵션 행사로 자사주에 조금 취득을 하고 있는 정황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 조금 주가 상승 여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스마트 머니 차트 보겠습니다. 네. 자, 동일합니다. 주세가 꺾이는데 신호가 뜨고 나서 올라가고 있어요. 신호를 받아가셨다면 더 저점에서 볼 수도 있었겠죠. 자, 지금도 여전히 매수가 유효하다. 저는 그래서 전략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일 시가 이하에서 매수 의견을 드리고요. 1차 목표가를 56,000원, 손절가를 42,0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D&D 파마텍 또 한 번 들고 오셨습니다. 비만 치료제 테마가 다시 한번 날개에 돋친 듯 날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지켜보자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서 목표가로는 56,000원, 손절가 42,000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을 통해서 단기간에 두 자릿수대의 수익률을 나타내주고 있는 종목들 참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 이 종목도 추가가 될 수 있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HTS에 반드시 한번 다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요.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 0221285666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스마트 머니 기법에 대해서 반드시 한번 다운받아 주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저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